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유체역학 9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장 유동의 기초해석 부분, 유동의 기술 방법, 라그랑주, 오일러, 연속 방정식, 질량 보존식까지 했어요. 그래서 연속 방정식 어떤 시스템의 시간에 따른 시스템 내의 질량의 변화량은 들어오는 질량유량 빼기 나가는 질량유량과 밸런스가 된다. 그래서 이걸 완벽한 형태로 쓰면 밀도로 단위 최적당으로 환산해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같은 식이다. 근데 뭐 이걸 활용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어떤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 식으로 앞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베르니 방정식으로 가겠습니다. 베르니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유선을 따라 유선 방향으로 접근한다. 유선을 따라서 접근하면 베르니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오일러 방정식은 운동량 보존식이죠. 운동량 보존. 특별히 이제 비점선인데 점선까지 고려하면 이제 운동량 보존 점선까지 고려한 라리아-스토크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제 좀 심플한 상황, 점선을 고려하지 않는 심플한 상황에서는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것을 유선 방향으로 접근했으니까 길이를 곱한 것이, 운동량은 힘과 같은 개념인데 길이를 곱했으니까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보존이라고 봐도 돼요.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F는 AMA는 시그마 F. 유체에 가해지는 단위 최적당으로 하면 로 A는 시그마 F. 로 A 벡터는 시그마 F. 힘. 볼륨당 힘, 유체에 가해지는 볼륨당 힘은 압력의 기울기, 압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힘, 압력 힘, 최적당. 그 다음에 최적당 중력 힘,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접근해. 베르니 방정식을 접근하면 이제 베르니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이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는 이제 dVdt죠. dVdt.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여기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의 시간에 따른 미분이잖아요. 이것은 속도 자체가 공간과 시간의 함수. 또 풀어서 쓰면 x, y, z와 시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미분하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공간 좌표가 있고 시간 좌표가 있으니까 얘를 미분하라 그러면 우선 시간에 대해서만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지금 이 유체는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얘가 컨벡션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시간에 따른 로컬 타임 미분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미분, 국소 시간 미분과 이 흐르는 컨벡션 상태의 가속도도 존재해요. 그것을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컨벡션, 즉 속도 벡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 벡터에다가 공간의 기울기, 속도에 대한 기울기 이렇게 좀 이제 또 벡터 노테이션에 나와서 괜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쉬운 방법을 다시 설명할 테니까 우선은 지금 이것도 그냥 기호가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감각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봐요.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인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유체 덩어리를 미분해라. 그럴 때는 복잡하니까 우선 어느 한 포인트라고 하고 어느 순간에서의 시간에 따른 미분. 움직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요거는
이건 우리가 국소 가속도라고 해요. 국소 어느 포인트에서 국소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국소 가속도. 근데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류 가속도. 이걸 두 가지를 고려해야지 진정한 가속도가 된다. 토탈 가속도. 뭐라고 하지? 토탈 데리비티브라고 하거든요. 토탈 리본, 토탈 리본, 전 가속도라고 해야 되는데, 전체 가속도는, 전 가속도는 국소 가속도와 대류 가속도의 합으로 오일러 관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고정을 해놨는데 유체가 이렇게 가니까 그것을 이제 그 속도의 시간에 따른 걸 미분할 때는 x, y, t의 함수 또는 위치 벡터와 시간의 함수.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 여기 하나 넣고 위치가 있는데 위치가 지금 컨벡션 되어 나가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써보면 시간만의 가속도와 시간만의 미분과 그 다음에 공간 때문에 움직이는 공간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간의 기울기, 보통 이렇게 가로를 치기도 하고요. 가속도가 두 가지 가속도가 있는 거죠. 국소 시간 가속도와 그 다음에 대류 가속도. 그거는 외부의 힘 두 가지 종류, 오일러는 두 가지 종류의 힘만 고려하는 거고, 이제 나리아 스톡스는 여기 점선까지 고려하는 건데, 요거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일러 방식이니까 요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정상 상태면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베르니는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정상 상태 더하기 로는 일정. 좀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보면 좌측은 속도와 속도 기울기. 근데 이걸 이제 적분을 해. 적분을 하면 속도와 속도 기울기를 적분하면 속도의 제곱이 돼요. 요거 봐요. 요거를 dV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적분해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V제곱이 되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로 나오고 적분하면 로 곱하기 2분의 1 V제곱이 나오고 이것은 마이너스. 이것은 dpdx라고 생각해봐요. dp 하나 성분만 마이너스. 네? 그래서 적분해봐. 그러면 델 P만 남지? 델 P. 그러니까 P. 근데 1에서 2까지니까 그냥 P가 되겠죠. P. 이렇게. P. 그 다음에 로. P가 되고 압력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 로지 벡터. 로지에다가 H. Z. 로지 Z. 이렇게 돼요. 로지 Z.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야. 얘는. 방향이 마이너스. 왜냐하면 보통 G는, G 벡터는 마이너스 G의 K 벡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향까지 고려해서 항상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C. 그래서 최종적으로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B제곱 더하기 로 GZ는 일정. 이렇게 엄밀하게 유도가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건너뛰었어요. 그냥 이거 벡터를 또 적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최종 완성된 폼으로 나오는데 그럼 너무 헷갈리니까 여기서 그냥 감각적으로 넘어갔어. 이게 V하고 기울기 V를 V와 스칼라적으로 보면 V와 dV니까 2분의 1 V제곱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운동에너지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거 봐요. 이건 운동에너지의 압력 형태로 압력 단위로 표현한 운동에너지. 이건 압력 에너지. 이건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압력 단위로 표현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게 좀 이제 엄밀하게 해본 거고,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물리에서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경사진 공간에 쇠구슬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질량이 M. 여기 높이가 여기 H, 여기 높이가 H, Z는 H, 여기는 Z1은 H, Z2는 0. 여기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바닥을. 그리고 이때 이제 얘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최초 속도는 0에 가까워.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는데 지가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구르기 시작한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최초의 속도는 M은 질량이고 V1의 속도는 0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지가 이제 떼글떼글 굴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V가 됐지. MV. 운동량 MV를 가지고 굴러가면서 높이는 낮아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오면 어떤 이제 가장 빠른 속도가 나오겠지. V2가 나와요. V2가 나오고 이럴 때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얘기하잖아. 어떻게 해요? 여기 1포인트, 여기 1과 2포인트 사이에서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1포인트에서 가진 에너지는 뭐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잖아.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mgh, mgz1인데 mgh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로 2분의 1 mv제곱, v1의 제곱. 근데 얘는 제로지. 지금 제로,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에 바닥까지 왔을 때 mg 곱하기 0, 위치 에너지는 제로죠. 더하기 운동 에너지는 이제 살아있지. 2분의 1 m v2의 제곱. 이렇게 살아있어. 그래서 이때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저 가장 낮은 쪽으로 굴러갈 때 걔 속도는 얼마야? m 없어지고 2 루트 2g h. 이런 거 해봤죠? 예를 들어 여기에 얘가 이제 9.8이니까 10이라고 보면 20이네. 대략 루트 9.8 곱하기 2니까 대략으로 해봐요. 20 곱하기 h니까 100이 나오려면 h를 얼마를 넣어? 한 5m. 여기가 한 5m라고 해봐요. h가 대략 5m. 5m 위치에서 공을 굴렸어. 그리고 여기 마찰은 무시해. 마찰은 무시하고 공기정도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로스는 없다고 가정하고 에너지 보존된다고 가정하고, 실제로는 이제 마찰이 있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가 그 마찰 에너지까지 합해야 보존되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는 좀 떨어지고 열 에너지로 일부 날아가니까 어쨌든 그거 무시하고 여기 진공이고 여기 유리면이고 유리구슬이다. 그래서 마찰이 0이다. 그러면 높이 5m에서 푸는 공은 요 바닥으로 왔을 때 속도는 얼마인가 계산할 수 있죠. 대략적으로 루트 2 곱하기 9.8 그냥 10이라고 잡고 5m. 그러면 루트 100. 그러면 10 맞죠? 5, 20, 100 맞죠? 10m/s. 초당 10m/s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5m 높이에서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럼 바닥에 닿는 순간 10m/s. 시속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시속으로 10m/s. 시속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3600이지? 시속 그러면 3600을 곱해 3600 곱하기 0.01km 0.01km 그럼 얼마야? 0.01 안 나와도 그러면 36 시속 36 맞지? 시속 36 km/s 시속 36 자동차 속도 36 이게 꽤 크죠? 만약에 이게 지금 2층 높이쯤 돼. 그죠? 2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 정도인데, 한 3층 높이, 5층 높이 떨어지면 뭐 시속 100km도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층 높은 데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동력학에서 또는 물리학에서 다룬 내용이고, 유체의 경우에, 이거 확장해봐, 유체로 확장해봐요. 이런 반이 있다고 쳐봐, 반이 있을 때, 이제 확장을 해보면 하나를 더 고려를 해야 돼요. 뭘 고려를 해야 될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1과 2 지점 사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보존된다. 일정하다. 이걸 설명을 드렸고 즉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1v1 더하기 mgh1은 z로 씁시다. mgz1은 2분의 1 m1 m은 일정하니까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 z2 이렇게 이런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근데 유체로 이제 확장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압력도 사실 공기가 압력을 가하고 있지. 여기도 공기가 압력을 가하는 게 같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이게 어떤 관이 있고 이쪽 압력과 이쪽 압력이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그죠? 여기가 압력이 가해지고 여기도 압력이 가해지는데 유체가 그 유체 입자에 가한 압력 또는 이 유체 안에 있는 어느 입자가 느끼는 압력도 에너지잖아요. 그 부분을 여기다 넣어봐. 압력을 에너지로 표현해보면 뭐냐면 이쪽에 P1 곱하기 뭐 하면 에너지가 되지? 최적. 최적을 더하면 에너지가 돼요. 속도가 아니고 최적. 그럼 최적을 다른 걸로 써보면 뭐야? 질량 곱하기 비최적. 비최적이죠? 이렇게. 또는 질량 나누기 1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그러면 P2의 질량 나누기 1도. 로1. 이제 밀도가 같으면 뭐 상관없죠. 그래서 유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그 파티클에 적용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압력 에너지가 추가돼야 되니까 압력 에너지까지 써서 확장해서 표현하면 유선을 따라서 어느 한 유선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 사이에 얘가 가진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세 개의 합은 다 일정하다. 점성이 없을 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압력 에너지 P 곱하기 밀도분의 질량 여기 지금 볼륨이에요. PV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 mgh, mgz 다 1지점에서 합은 2지점에서 라지 V 또는 질량 나누기 1도 이게 최적이지. 나중에 m으로 좀 표현해 보려고 해요. 지금 m이 다 있으니까 더하기 2분의 1 mv 2의 제곱 더하기 mgz2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 이해됐죠? 쉽죠? 그래서 이건 단위가 뭐겠어요? 에너지니까 2분의 mv제곱 mgh pv 단위가 다 주울이 되겠지. 에너지 단위. 압력 단위로 바꾸고 싶다. 파스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요걸로 나눠주면 되지. 다 전체를. 그러면 p1 더하기 요거 압력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N 압력으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로가 다 곱해지면 되겠죠? 2분의 1 로 B1의 제곱 더하기 로 D Z1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
만약에 밀도도 변하면 여기 로우1, 로우2로 해주면 돼요. 네, 이제 보통은 안 변하는 요건이 많으니까 그냥 심플하게 로우는 그대로 가져갈게요. 네, V2의 제곱 더하기 로우 G Z2. 이것은 압력 단위로 표현한 에너지 보존 법칙.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수도, 높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미터 단위로 쓰기도 하지. 그러면 여기 Z1이 이제 주인공이 되니까 로지로만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로지로 나누기. 그럼 다 미터 단위가 되겠지? 로지로 나눠요. 그럼 G 로지로 나눴으니까 뭐야? G분의 2G분의 V1의 제곱 더하기 높이만 남지? 네. 여기도 P2의 로지 더하기 V제곱에 나누기 2G 더하기 Z2. 이게 또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봐. 이름. 자, 이거는 압력에 의한 에너지. 압력 에너지라고 합시다. 압력에 의한 에너지. 얘는 운동 에너지. 얘는 위치 에너지. 영어로 하면 이제 프레셔 포스에 의한 에너지. 이것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쵸? 이 세 가지 합은 보존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단위로 표현했어요. 이것을 무슨 압력이라고 하면 정압이라고 불러요. 정지 상태에서 가해진 압력. 정압, 스태틱 프레셔, 정압, 스태틱 프레셔. 그 다음에 얘는 속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압력이니까 다이나믹 프레셔 또는 동적인 프레셔, 동압이라고 불러요. 스태틱 프레셔, 다이나믹 프레셔. 그럼 얘도 압력이라고 보면 뭐야? 물기둥의 높이가 가해진 압력이니까 포텐셜 프레셔, 위치압, 위치로 가지고 있는 위치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압력으로 하면 정압, 동압, 위치압의 합이 구현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미터 단위, 수두나 헤드라고 하죠. 수두. 우리말로는 수두, 물기둥, 수두. 영어로는 헤드라고 불러요. 물기둥, 헤드. 그럼 이건 압력에 의한 수두지. 압력 수두 또는 압력 헤드. 압력. 우리 책에는 그냥 다 수두란 말 안 쓰고 우리말처럼 헤드로 썼으니까 압력 헤드 더하기. 이거 뭐예요? 속도 헤드, 속도 수두, 속도 헤드 더하기. 이건 뭐 위치 헤드의 합은 보존된다. 영어로 하면 pressure head, velocity head, potential head. 합은 다 일정하다. 압력 단위로 하면 static pressure, dynamic pressure, potential pressure 합이 일정하다. 에너지로 하면 pressure energy, kinetic energy, potential energy. 이름을 보면 이제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면 용어 속에 이미 개념이 다 달려 있어요. 프레셔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걸 프레셔로 다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걸 로우 M으로 다 나눴어. 그러면 프레셔. 이것도 프레셔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 프레셔, 스태틱 프레셔. 이것은 속도로 표현된 프레셔니까 다이내믹 프레셔라고. 이것은 위치, 물기둥이 높으면 그 아래 압력이 더 높잖아요? 수도. 그러니까 이건 위치, 포텐셜 프레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에 의한 압력을 물기둥의 높이로 환산한 거야. 그 프레셔 헤드, 벨라스티 헤드, 포텐셜 헤드.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이건 토탈 에너지, 토탈 프레셔, 토탈 헤드라고 불러요. 토탈 에너지 보존 법칙, 토탈 프레셔 보존 법칙, 토탈 헤드 일정.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비점선, 오일러 방정식, 유선 방향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걸 설명을 했고, 감각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에 프레시 에너지가 추가되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그냥 설명을 쉽게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줄 단위, 파스칼 단위, 미터 단위로 하면 이건 에너지, 프레셔, 압력, 수도, 헤드가 된다. 그래서 각각은 이름을 압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정압, 동압, 위치압, 압력 헤드, 속도 헤드, 위치 헤드.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것을 이제 전체 에너지, 여기는 전체 압력, 전체 수도. 토탈 에너지, 토탈 프레셔, 토탈 수도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점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쓰고는 싶은데 실제 상황에 쓰고 싶다. 그럴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약간 수정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에너지의 총합은 이 세 가지였는데 이만큼 오다 보면 여기에 에너지 로스가 있겠지. 네? 에너지 로스가 있겠죠? 마찰 때문에, 점성 때문에, 마찰이나 점성 때문에 에너지 로스를 이쪽에 추가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프레셔도 여기에서 추가로 프레셔의 로스, 프레셔 손실, 프레셔를 추가해요. 지나가는 동안에 손실된 압력, 지나가는 동안 손실된 어떤 프레셔, 지나가는 동안 손실된 여기는 수도, Z로 쓰든지 뭐 H로 쓰든지 H 로스, H 로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펌프라든가 관이라든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 또는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 주어진 몇 가지 조건으로부터 모르는 다른 조건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3강에서는 이제 많은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베르누이 방정식, 또 정확하게 하면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